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사용. 아마도 초등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문자의 사용.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은 규칙을 다루는데, 규칙을 표현하는데 필요합니다. 자, 규칙을 표현하는데, 표현에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매우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짝수나 홀수 알죠? 짝수 2, 4, 6, 8 모두가 2의 배수예요. 그래서 짝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2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문자를 사용해서 n은 자연수 내추럴 넘버. 그 다음에 홀수도 표현할 수 있어요. 홀수. 홀수는 여러분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2 어, 곱하기 n이기에 그렇지. 짝수보다 1 적은 수. 맞죠? 그죠?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그래서 2 곱하기 n 빼기 1. 여기서 n은 자연수.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면 우리가 나중에 표현도 쉽지만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계산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표현과 계산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인데요.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다항식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자, 여기서 문자의 사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자의 사용. 여기에 한 개에 2만 원 하는 한 개에 2만 원 하는 꾸러미 수라고 합니다. 뭐 물건의 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한 개 2만 원이면 두 개는 2 곱하기, 세 개는 2 곱하기 3.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몇 개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 수를 꾸러미의 수를 문자로 나타내면 2 곱하기 x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왜 편리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1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20만 원. 단위가 20만 원이니까. 아니야, 나 좀 많이 필요해. 나 111개 필요해. 그러면 그냥 x에다가 11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2만 원 이렇게.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식을 표현하는 것도 쉽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는 보통 A, B, C와 그 다음에 X, Y, Z를 사용합니다. 문자는. 나중에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문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뭐 A, B, C, X, Y, Z 아무 문자를 사용하는데요. 학년에 올라갈수록 구분을 해줍니다. 문자의 사용은 문자는 항상 소문자를 사용해요. 뭐 특별한 경우 빼고 소문자를 사용하는데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미지수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미지수. 어떤 수. 그냥 저거만 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적어보세요. 미지수. 어떤 수라는 뜻인데 그때는 x, y, z를 사용해요. 메모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미지수가 아니라 정해진 수, 이걸 상수라고 해요. 상수. 정해진 수, 상수. 그러니까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할 거거든요. 이 개수를 사용할 때는 A, B, C를 사용합니다. 나누어요. 구분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개수라는 말이
좀 낯설죠? 이것도 적어주세요. 개수라고 적고요. 여러분 모든 수학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영어 스펠링을 암기하듯이 암기. 이 방법이 바로 개념 중심 반복 학습법이에요. 자, 개수는 문자, 그러니까 미지수 앞에 곱해진 수예요. 이거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를 거예요. 개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 그러면 x의 개수는 2입니다. x의 개수는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문자 a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c예요. 그러면 이때 문자는 미지수는 이제 일반적인 문자를 의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3이 바로 c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을 영어 스펠링을 암기하듯이 정확하게 암기하면서 순차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남들보다 한 5분의 1 정도 시간만 투자하고도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메모해 두세요.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XYZ와 A, B, C를 구분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지금은 보기를 볼까요? 자, 보기. 어떤 수 X보다 3만큼 작은 수 쉽죠? X에서 3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문자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죠. 이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한 권에 800원인 수첩 A권, 600원인 볼펜 B자루. 그러면 한 권에 800원이니까 A권이면 800 곱하기 A, 그 다음에 한 자루에 600원인 볼펜이니까 B자루가 있으면 600 곱하기 B,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또 도전해 볼까요? 1번을 볼게요. 자, 3장의 X1인, 요거는 좀 어렵다, 그지?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적어볼까요? 3장의 X1인 연극 관람권 한 장의 가격. 혹시 여러분 그 초등수학에서 비례식을 배웠는데 이걸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내가 놓친 수학 개념이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하고요. 비례식 한번 적어 보세요. 비례식.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런 꼴이에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런 꼴입니다. 노트에다 한번 비례식으로 3장의 X1인 연극 관람권 한 장의 가격을 적어 보도록 하자. 자, 그럼 보세요. 비례식으로 세우면 3장의 X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장에는 얼마일까요? 이거를 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아직 문자에 어색하면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3대 x는 1대 네모가 되죠, 그죠? 개수,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개수 가격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풀 수 있어요? 비례식을 어떻게 풀까요?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자, 이거 까먹었으면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인가요? 아마 나올 겁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풀어요. 자, 그래서 자, 외항의 곱
바깥에 있는 이코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항을 외항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네모는 x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식. 여기서 네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네모 앞에 곱해진 수, 즉 개수 3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이 되고, 따라서 점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찍으면 따라서 그러므로란 뜻이에요. 네모는 3분의 x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문제는 적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비례식이라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서 내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찾아봐야 돼요. 요즘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비례식 검색하면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면 돼요. 아니면 블로그로 보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거를 적고 이해 안 되면 꼭 찾아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가격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100명이 있습니다. 학생 100명 중에서 남학생이 A명일 때 여학생 수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합이 100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학생 수는 이퀄하고요. 바로 쓸 수 있죠. 100에서 남학생 수 A명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정삼각형의 정의 기억나나요? 정삼각형의 정의.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정답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정삼각형에서 각은 필요가 없어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확하게 잘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을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개념을 암기해 두면 이 개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 이퀄 하고 3 곱하기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면 긴 문장을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얘들아, 이거 필기를 혹시 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이 클래스룸에 영상을 똑같이 올려놓거든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데 나눗셈 기호는 생략한다기보다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곱셈 기호 생략 전에 우리 먼저 나눗셈을 정의를 하자. 초등학교 수학이나 아니면 중학교 수학이나 똑같습니다. 자, 나눗셈은 무엇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고요? 혹시 누가 말해주세요. 나눗셈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곱셈? 곱셈인데 무슨 곱셈? 역수의 곱셈. 기억나요? 자, 이거 꼭 적고 암기해 주세요. 모든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요.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 아니면 선생님처럼 박사 수학 다 똑같아요. 자, 나눗셈은 뭐로 바꾼다고요? 역수의 곱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역수 말할 수 있는 친구. 역수. 오케이. 말해보세요. 어떤 수가 있으면 음, 그 수를 거꾸로 나타내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 지금 말한 것은 역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 일단 잘했어요, 발표. 역수는 정의와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역수의 정의를 꼭 적어주세요. 곱하여 1이 되는, 그 1이의 일자요. 7자처럼 보이나요? 자,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우리는 역수라고 불러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노트에다 적고 암기.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 그런데 그럼 이 역수를 구하는 방법을 방금 전에 설명한 거야.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3분의 2가 있어요. 3분의 2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될까?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방금 전에.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역수를 구하는 방법,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4처럼 정수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의심 가져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응? 4는 분수가 아닌데 어떻게 분모 분자를 바꿔줘요? 말해보세요. 4는 1분의 4니까 4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4는 사실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분의 4.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는 4분의 1이 됩니다. 약분하면 1이 돼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눗셈을 먼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 알면, 요 두 줄만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모든 나눗셈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문제, 수천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암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다 적었죠? 필기해야 됩니다. 필기를 해야 돼. 근데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곱셈을 할 건데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사용합니다. 곱셈 기호 생략해요. 첫 번째는 수와 문자의 곱. 선생님 밑줄 친 것만 쓰세요.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3 곱하기 a는 3a로 쓸 거고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a로 쓸 거예요. 단 순서는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반드시 수 곱하기 그 다음에 문자 이렇게 써야 돼요. 수가 문자 앞에 나와야 돼요. 약속을 한 거예요. A3 이렇게 안 써요. 오케이? 3A. 자, 두 번째는 볼까요?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도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y 곱하기 x는 xy고요. a 곱하기 x 곱하기 b는 abx입니다. 자, 이때는 문자만 있을 때는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 순 이렇게 적어주세요. 문자만 있을 때는 알파벳 순으로 써줘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같은 문자의 곱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제곱, 거듭제곱, 지수, 밑과 지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요.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의 세제곱, 그리고 2 곱하기 a 곱하기 이거는 2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거듭제곱. 선생님 거듭제곱이 잘 몰라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선생님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 클래스룸은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클래스룸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 앞쪽에
이렇게 소인수분해 이렇게 다 차례대로 돼 있어요. 응?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영상, EBS 영상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복습을 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은 7차시 문자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연습하면 됩니다. 자, 연습해보자. 그런데 여기서는 1과 마이너스 1은 생략해요. 1 곱하기 a를 1a라고 쓰지는 않고 2를 생략해서 씁니다. 그래서 모든 개수, 모든 문자 앞에는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부호만 남기고 1은 생략해요. 1은 생략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도 괄호 앞에 곱하기를 생략합니다. 3 곱하기에서 곱하기를 생략해요. 자, 연습해보자. 자, 여러분 1번을 한번 노트에다 적어봐요. 일단은 손으로 써봐야지 돼요. b 곱하기 0.2를 한번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써보는데 여기서 0.2가 수고 b가 문자죠. 그러면 얘는 0.2b입니다. 자, 이퀄 0.2 쓰고요. b. 그러니까 그 수는 소수여도 되고 분수여도 되고 정수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x 곱하기 5와 2 곱하기 y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x 더하기 2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5x 더하기 2y. 덧셈은 생략하면 안 돼요. 덧셈 별셈은 생략하는 거 아니고 오직 곱셈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도 한번 써봐요. 노트에다가.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는 공부 습관 못 고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포자가 돼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풀이 과정을 쓰는 공부 습관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 학원을 다녀도 고등학생이 되면 수포자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습관 지금부터 여러분 손으로 한 땀 한 땀 풀이 과정을 쓰는 공부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수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맨 앞에 쓰고 알파벳 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해볼까요? 4번은 거듭 제곱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수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만 남기고 1은 생략하고요. x는 하나, y는 3개 이렇게 x, y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잘 따라하고 있나요?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요.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의 생략인데, 자, 이거는 별도로 한번 써볼게요.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생략이 아니에요. 자, 방금 전에 아까 선생님이 나눗셈을 뭐로 바꾸라고 그랬죠? 나눗셈은 암기해야 돼요. 역수의 수의 곱셈. 역수의 곱. 역수의 곱셈이. 그렇지. 요거 암기해야 돼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거야. 또 한번 읽어봐요. 역수가 뭐라고요? 아까 쓴 거 읽어볼까요? 역수란? 곱하여 1이 되는 수. 그렇지.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 두 수를 서로 역수라 불러요. 그러면 볼까요? 이 정의에 의해서 a 나누기 b를 보는 거야. a 나누기 b. 여기 나눗셈 있네요. 그죠?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수 a는 그대로 두고요. 곱셈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b의 역수 뭘까요? 자, b의 역수인데요. b는 1분의 b죠. 그죠? 분모 1이 있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b의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꾼 b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분의 1. 자, 그리고 a 곱하기 b분의 1인데 모든 수 분모는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분의 a 곱하기 b분의 1.
분수의 곱셈 어떻게 한다고?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 분모끼리 분자끼리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합니다. 분수의 곱셈. 이것도 암기해 놔야 돼요. 머릿속에 개념과 방법이 딱딱 떠오를 정도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수학은 100% 암기 과목입니다. 개념을 암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이상한 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안 늘어요. 바보가 돼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바보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1은 b분의 a 이렇게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거지 나눗셈 기호가 생략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 책에는 나눗셈 기호의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생략되는 게 아니라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모의 문자를 쓸 때는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라는 기호를 써줘야 돼요. b는 분모에 있는 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가 되겠지. 여기서 그래서 b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0이 아니에요 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습해보자 얘들아. 자, 1번을 노트에다 쓰고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봐요. 나중에는 간단하게 나눗셈 뒤에 있는 것을 분모, 앞에 있는 것을 분자 이렇게 암기할 거야. 앞에 나눗셈 뒤 앞에 있는 거는 분자, 뒤에 있는 거는 분모 이렇게 암기를 할 거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역수의 곱셈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b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b의 분모에 1이 있는 거니까 분수끼리의 곱셈 부호를 맨 앞에 써주고 3분의 b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필기를 아주 잘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3번도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요 식을 쓰고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보자. 자, 그럼 equal 쓰고요. x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역수 마이너스 5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요 다항식도 분모가 1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때 부호는 항상 맨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 분모끼리 곱하니까 5, 분자끼리 곱하니까 x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 여기가 잘 따라오고 있어? 이해돼? 자, 이해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요? 자, 그러면 자, 좀 더 천천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지금 나눗셈에서 막혔어요? 나눗셈? 맞아요? 자, 2번을 이걸 손으로 써보세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볼 때는 영화관에서만 눈으로 보세요. 수학은 절대 눈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마이너스 1 나누기 a를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 나눗셈이 나왔네요. 나눗셈을 뭐로 바꾸라고요? 역수의 곱셈.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 곱하기 하고 뒤에 있는 수의 역수. 분모 분자를 바꾼 수라고 그랬죠. 역수는. 그래서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부호만 남겨두고 1은 생략하기로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
자, 이거 따라 써야 돼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써야 됩니다. 수학은 반드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번 접하는 건데 손으로 안 쓰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손으로 써야 돼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4번 노트에다 적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보세요. 자, 여기 나눗셈이 나왔네, 그지? 그러면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x 곱하기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수 a 플러스 b의 역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역수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누가 말해보세요. 역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b의 분모에 1이 있는 거잖아. 분모와 분자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모든 수의 분모에는 1이 있는 거죠. 분모끼리 분자끼리. 이거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문제예요. 여러분, 분수의 곱셈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야. 어렵게 생각하지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라는 겁니다. 1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x 곱하기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a 플러스 b분의 x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잘 필기해 놓자. 두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자, 이거를 잘 필기를 해놓자, 얘들아. 어려울수록 손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보통 여러분하고 공부를 선생님 공부 방법으로 개념중심 반복학습법으로 여러분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잘못된 공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수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수학은 손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걸 공부하는 것이지, 구구단을 잘한다고, 잘 외운다고 수학을 잘하는 거 바보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못 고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중심 반복학습법을 강조하며 설명하잖아요. 그걸 잘 따라오는 학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학 실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랄 정도로다가. 저번에 한번 보여줬죠. 지금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죠. 14살짜리가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을 2번 이상씩 반복학습하고 또 고1 수학을 교과서로 한번 한 다음에 지금 수학의 정석 매우 어려워요. 그거를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전교에서 1등 할 겁니다. 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3년 동안 유지되다가 본인이 원하는 의과대학이든 서울대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으로 선생님이 안내를 할 건데 핵심은 뭐냐면 머리가 좋은 건 전혀 상관없어요. 손으로 쓰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수학은 풀이 과정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적는 공부 습관. 그것만 들여도 그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은 상위 20%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한번 믿어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요거는 좀 더 뒤에 가서 연습을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눗셈은 요거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노트에다가 x 나누기 y 곱하기 z를 한번 써봐요.
뒤에 건 쓰지 말고요. 이 뒤에 건 쓰지 말고 x 나누기 y 곱하기 z를 써봐요. 이렇게 나눗셈과 곱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요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야. 자, 여기 나눗셈이 있네, 그죠? 이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곱하기 곱셈으로 바꾸고 y의 역수 뭐가 되겠어요? y분의 1 곱하기 z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x는 분모가 1인 분수라고 되어 있죠. 분수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니까 y분의 x가 되겠고 z도 마찬가지 1분의 z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여러분 초등수학에서 만약에 지금 이게 좀 헷갈리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서 학습교실선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나머지 시간 수업 끝나고 나서 메꿔야 돼요. 학습교실선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선행학습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복구하거나 선생님이 알려줄 때 메모해 뒀다가 그 개념을 반복해서 써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1번을 잘 필기를 해주고요. 자, 필기한 다음에 여기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자, x 나누기 yz예요. yz를 하나의 수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퀄 하고요. x 곱하기 역수 yz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x의 분모에는 1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 yz분의 x가 됩니다. 나눗셈 기호는 뒤에서 요 끝나고 바로 연습을 시켜줄게요.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낼 시호인데요. 보세요. 1번을 볼게. 과일 X리터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 한 사람이 받는 과일. 이거는 쉽죠, 여러분. 그죠? X리터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비례식으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최상위권이에요. 비례식으로 이거를 쓸 수 있다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으로 이걸 나타낼 수 있다면 정말 최상위권이 되는 겁니다. 수학 개념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X대 그러니까 주수의 양 대 사람의 수 4는 지금 한 사람 때는 모르죠. 모르니까 네모를 쓰고 한 사람 이렇게 비례식 이걸 비례식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고요. 이거 비례식 좀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학습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서 메꾸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열심히 손으로 쓰는 겁니다. 손으로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항의 곱은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네모는 외항의 곱 x 곱하기 1이 될 거고 우리는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네모의 개수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약분이 되고요. 네모만 남아요. 따라서 네모는 4분의 x입니다. 자, 이거를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초등학교 5학년 아마
5학년 과정일 것 같은데 선생님 볼 때는 요 비례식 단원을 찾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비율, 비례식 이렇게 배워요. 비율, 비례식. 그래서 비례식은 어떻게 푸냐면 자, 외항의 곱 이퀄 내항의 곱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모는 4분의 x가 되겠고요. 자, 2번도 볼까요? 6명이 A1씩 내서 한 판에 B1인 피자 두 판을 사고 남은 돈. 너무 복잡하다. 그래도 한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요 2번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6명이 A1씩 내서 한 판에 B1인 피자 두 판을 사고 남은 돈. 우리가 잔돈이라 하죠. 잔돈.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냐면 잔돈은 우리가 낸 돈에서 음식값을 뺀 금액이잖아요. 낸 돈은 6명이 A1씩이니까 6 곱하기 A1을 냈어요. 빼기 피자 가격은 한 판에 B1인 게 두 판이니까 2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기호를 생략하면 6A-2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풀이 과정을 따라서 적어보는 거야. 따라서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수포자였던 아이가 이런 공부 습관만 드리면 그리고 꾸준히만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일등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밑면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Acm, 세로가 Bcm, 높이가 H인 직육면체의 부피인데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직육면체의 부피. 부피를 계산하는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요거 일단은 메모를 해두고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식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리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A고요. 세로의 길이가 B고요. 높이가 H. 그리고 곱셈기호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문자만의 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파벳 순 A, B, H. 그리고 부피의 단위는 센티미터를 3번 곱해요. 3번 곱해서 부피의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문제는 쓰지 마세요, 얘들아. 문제는 어차피 선생님 클래스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쓰지 말고 식만 따라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혹시라도 놓친 거 있으면 나중에 클래스룸에서 영상을 다시 보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연습해 보자, 얘들아. 자, 여기 오른쪽은 쓰지 말고요. A 나누기 B 나누기 C를 노트에 적어 보세요. A 나누기 B 나누기 C. 자, 그리고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세요.
자, 꼭 손으로 써야 됩니다. 틀려도 손으로 써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결정해요. 손으로 안 쓰면 절대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먼저 A 쓰고요. 첫 번째 나눗셈이 있죠? 그죠?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 B의 역수, 뭐가 되겠어요? B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눗셈 뒤에 있는 C도 역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역수의 곱셈. 그럼 뭐가 되냐면 C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분모 1이 있는 거고, 분모끼리 곱하니까 얘는 1 곱하기 B 곱하기 C, BC. 분자끼리 곱하니까 A 곱하기 1 곱하기 1, A. 이렇게. 자, 이거를 따라서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됩니다. 예, 잘못된 습관이에요, 다. 지금까지의 모든 공부 방법을 다 꺼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공부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풀이 과정을 적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적거는 두 번째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자, 오른쪽 거는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역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는 어때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퀄 A 나누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로하고 B 곱하기 C의 역수 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C분의 B가 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A 나누기 하고 C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A 곱하기 B분의 C가 돼. 그렇지. A 곱셈으로 바꾸고 C분의 B의 역수 B분의 C. 자, 그리고 이제 분수의 곱셈인 거야. A의 분모에는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분모끼리 곱하니까 B, 분자끼리 곱하니까 AC 이렇게. 자, 이것도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습관을 못 들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의 80%는 수포자예요. 10명이 8명은 수포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여기 국어에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오로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수포자가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 습관만 바꾸면 상위 20%가 무조건 됩니다. 좀 더 노력하면 탑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해보자. 세 번째도 자, B 나누기 A 나누기 B 곱하기 C인데요. 가로 안을 먼저 하니까 이건 좀 쉽네요. A 나누기 한 다음에 BC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A 곱하기 BC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BC분의 A.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번 나눗셈으로 고칠 필요 없어요. 분모 1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연수와 분수의 곱셈에서 자연수는 분자에 곱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분자에 곱하는 이유는 분모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BC분의 A. 자, 이것도 노트에다 잘 필기를 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